제목 하늘이 맑은 날이었다. 일부 신일 맑은 하늘 아래 사라진 아이. 하늘은 아주 맑았고 구름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햇빛은 마을 길 위로 고르게 떨어졌고 작은 농과 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거의 없었어요. 운천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다 알고 지냈고 낯선 차만 지나가도 창문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 평화는 오래된 불안 위에 세워진 것처럼 얇아 보였어요. 강민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교복 치마 끝이 가볍게 흔들렸고 어깨에 맨 가방은 한쪽으로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밝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자주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버릇은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서는 같은 길을 걸을 때마다 누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지붕은 바랬고 안내판은 오래전에 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어요. 정류장 옆에는 흰색 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밴은 깨끗하게 세차된 상태였고 창은 짙은 색 필름으로 가려져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은 지나치게 단순한 숫자 배열이었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밴을 한번 찍으려고 들었지만 화면이 깜빡거리며 꺼졌어요. 배터리는 분명 전날 밤까지 충분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민서는 고장인가 생각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조금 더 웅크린 채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학교 쪽 길은 아침마다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학생 2명이 장난치며 앞을 지나갔고 길 건너에서는 학부모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시험 얘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늘따라 너무 깨끗하고 너무 파랬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지아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지아는 비 오면 더 싫다면서 왜 맑은 날이 더 싫어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맑은 날일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옆에서 살던 길고양이가 발치에 붙었습니다. 민서는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아 고양이 턱을 쓸어주었어요. 그 동작은 익숙했고 손놀림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표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운동장 쪽 스피커에서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날 밤 산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밤 10시쯤에 금속 긁는 소리 비슷한 게 들렸고 누가 신고를 해서 순찰이 나갔다는 안내였습니다.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 섞인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서는 그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민서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칠판을 보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맑았습니다. 햇빛은 창틀에 반사돼 점처럼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민서의 눈동자에도 비쳤습니다. 그 반짝임은 예쁘다기보다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 민서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중 몇 날짜에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맑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조심, 그림자, 차소리 같은 짧은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서는 보건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교실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민서는 복도를 걸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은 인기척이 거의 없었고 오래된 형광등이 낮에도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상문 쪽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학교 정문 밖에서는 낮게 엔진을 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밴 한 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차창은 여전히 검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석의 인물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리듬은 마치 기다리는 신호처럼 규칙적이었어요. 그 시각 민서의 할머니 이선옥은 집에서 마을 방송을 들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옥은 혼잣말처럼 오늘은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이선옥과 이름 모를 소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소녀들 중 몇 명은 더 이상 이 마을에 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사가 민서의 자리를 확인했을 때 이미 민서는 교실에 없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보건실 간다더니 아직도 안 왔다는 말이 나왔고 학생부 담당 교사는 운동장과 화장실, 매점까지 직접 돌았습니다. 그러나 민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마지막 발자국은 비상문 계단 아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3 학생이 잠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 CCTV를 확인하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록에는 민서가 운동장 뒤편을 지나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그 다음 장면이 잘려 있었어요. 시간 표시가 몇 분씩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시작된 거냐라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맑은 하늘엔 조심하라 하지 않았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장 쉬쉬대는 말투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을 지구대에는 학생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당은 한지훈 경이었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고 담담하게 학교 위치와 시간대를 확인했어요. 그 표정은 크게 놀라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바로 순찰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짧게 숨을 고르며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뚜렷하게 솟아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알고 대응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지우는 빠르게 교무실, 복도, 뒤편 운동장 쪽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비상문 아래에 서서 한동안 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계단 아래는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오래된 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그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 몇 명이 울기 시작했고 몇몇 학부모가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교장은 단순 가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이미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차는 다시 한번 마을을 돌며 현재 학생 한 명이 보호자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윤 기자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이상했습니다. 맑은 날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이었고 하늘빛은 아직 맑게 남아 있었어요. 마을 밖 도로에서 흰색 밴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밴의 창문은 끝까지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는 안의 소리가 전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 방향으로 가는 듯 보이다가 다시 천천히 마을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확인하듯 움직였어요. 그 시간 이후로 민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낯선 기자의 도착. 운천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먼 산까지 또렷이 보였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하늘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여학생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조용한 불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윤도윤이었습니다. 회색 셔츠와 검은 가방, 손에는 낡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독립 취재를 이어가는 기자로 실종 사건 제보를 받고 운천리로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카메라 렌즈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자 근처 가게에서 여주인이 불편한 눈길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기자요? 또 왔네요.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건가요? 여주인은 말끝을 길게 늘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며칠이면 끝날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소란만 피우지 말아요라고 말하고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문 뒤로 걸린 풍경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경찰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포스터와 실종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안에서는 경찰관 한지훈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도윤을 본 순간 짧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기자분이 또 오셨군요. 여긴 조용한 마을입니다. 큰일로 만들지 말죠. 도윤은 메모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서 학생 실종 건 조사 진행 중이신 거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은 듯 했어요. 도윤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미세한 떨림을 읽었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은 벽 한쪽의 사건 게시판을 흘끗 봤습니다. 거기에는 민서 실종이라는 제목의 문서 외에도 몇 년 전의 유사 사건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같은 시기, 같은 계절에 사라졌어요. 날짜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맑은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그 날짜들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지구대를 나와 마을길을 걷던 도윤은 학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직 수업 중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교무실 앞에서 교사 한 명을 붙잡고 신분을 밝혔다. 민서 학생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 아이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요즘 불안해 보였죠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교실을 둘러보다 민서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의자 밑에 떨어진 손목 고무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손목 고무줄에는 작게 M, 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카메라로 교실 전체를 한 장 찍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복도가 금세 붐볐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들고 웃으며 뛰어나왔지만 도윤이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멀찍이 떨어졌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도윤은 개의치 않고 교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서 그는 학생 지아를 만났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기자님, 민서 언니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지아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맑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여관방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취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건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제목은 운철리의 진실이었습니다.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름은 단순히 7777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희미하게 흰색 펜의 그림자가 잡혀 있었어요. 사진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씬 3 사라진 기록의 터널. 이튿날 아침 운천리의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닭 울음도 들리지 않았고 길모퉁이의 잡상인도 보이지 않았어요. 윤도윤은 숙소 창문을 열며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똑같이 따스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윤은 경찰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날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한지우는 그를 보자마자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손상됐습니다. 시스템 오류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뭔가 감추려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상이라뇨?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짧게 한숨을 쉬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깜빡거리는 영상 조각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건너뛰었고 일부 구간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화면을 보며 서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쓰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겁니다. 기자님도 이쯤에서 돌아가시죠. 그의 말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말끝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지구대를 나와 마을을 걷던 도윤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알아보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갔고 그중 몇 단어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 의식이라잖아. 이번에도 그게 시작된 거야.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가 쪽에서 대화를 나누던 노인 2명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리어카를 밀며 농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논둑을 지나자 길 끝에는 낡은 창고와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터널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입구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힌 녹슨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노인들은 그곳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상자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라진 학생들의 얼굴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사진에는 민서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터널 안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향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강한 충격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몸이 앞으로 밀리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굉음이 울렸고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터널 벽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단추는 오래된 여학생 교복에서 떨어진 듯한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단추에는 M, S 라는 각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터널 안쪽에서 낮고 울리는 금속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터널로 다가갔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긁어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본다. 라는 글씨였습니다. 그 문장은 벽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글자마다 녹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민서의 일기장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맑을수록 위험해진다. 그는 그 말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도윤은 흙먼지를 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한 점 구름도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그 아래의 공기는 오히려 숨이 막히게 답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 아래 도로에 흰색 밴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밴의 창문은 여전히 검게 닫혀 있었고 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사진기를 꺼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밴의 브레이크 등이 번쩍이며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밴은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나갔습니다. 그가 다시 길로 나왔을 때 먼지와 햇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단추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 여기에 있었던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